자,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기장 의무에 따라서 간편장부에 의해서 신고하는 방법과 복식장부에 의해서 신고하는 방법, 또 추계 신고하는 방법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보시면 간편장부 대상자 구분 기준이 있죠. 3억 원 그룹별로 1억 5천, 7,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이 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를 적용해야 되는 업종도 있습니다. 이거 앞에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서 기장하고 신고를 하게 되면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장세액공제 최고 100만 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거 20% 적용을 해줍니다. 최고 100만 원까지 적용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에 기장세액공제 신고서도 별도로 있습니다. 챙겨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갑니다. 자,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운영하는 경우에 간편장부 금액으로 신고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간편장부는 간편장부라 하더라도 우리 그 회계관리 쪽에서 작성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기준으로 해서 적용을 하게 되고요. 표준용 손익계산서 인식하신 다음에 개인조정에서 표준손익계산서 인식을 합니다. 이렇게 인식하신 이후에 자, 간편장부 및 기준경비율로 가서 총수익금액 및 필요경비 계산에 있어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적용을 합니다. 자, 불러오기를 통해서 하게 되면 표준손익계산서에 있는 내용들이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반영을 하고요. 반영을 하고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고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으로 들어갑니다. 계산으로 들어가서 다시 불러오기를 통해서 총수익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 데이터를 불러오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불러옵니다. 불러오는데 이 불러오는 서식이 앞에서 작성했던 총수익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에서 자료가 불려져 옵니다. 불려져 오면 여기에서 이제 수익금액에서 제외할 금액, 가산할 금액, 필요경비에서 제외할 금액, 가산할 금액을 세무조정을 통한 금액을 여기에서 직접 반영하시면 됩니다.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는 우리가 별도로 조정명세서를 작성하지 않고 직접 계산한 금액을 반영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반영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269페이지에 장부에 누락된 판매 장려금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수익금액에 가산해야 되죠. 1,000만 원 이렇게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필요경비 불상익 금액 1,500만 원 있다. 그럼 필요경비에서 제외해야 될 금액 1,500만 원 적용을 해줍니다. 기부금 한도 초과액이 있다라는 거죠. 기부금 한도 초과액도 마찬가지로 500만 원 직접 입력을 해줍니다. 입력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해당 연도 소득 금액을 계산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간편장부 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는 별도의 세무조정 명세서를 작성하지 않고 바로 여기에서 모든 걸 다 일괄 정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272페이지에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해서는 신고 유형, 기장 의무, 대리 구분에 대한 선택이 필요한데요. 기장에 의한 신고일 때는 복식부기이냐 간편장부이냐에 따라서 유형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식부기인 경우에는 자기조정, 외부조정, 성실 신고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간편장부인 경우에는 4번 간편장부로 신고를 합니다. 자, 그 기준금액은 복식부기냐 외부조정이냐 하는 부분인데 6억 원, 3억 원, 1억 5천 기준으로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계에 의해서 신고할 때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경우에는 6번 추계 단순이고요. 기준경비율은 5번 추계 기준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부분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에 보시면 신고 유형이 나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신고 유형에서 내용이 나오는데 자기조정, 외부조정, 간편, 5번 추계 기준, 6번 추계 단순, 성실 신고 확인이 있습니다. 7번 비사업자가 있는데 비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이 없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사업자가 아닌 사람들, 즉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들 합산 신고할 때 뭐 이런 경우에 비사업자로 선택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신고 유형에 따라서 적용을 하게 되는데 이 신고 유형에
유형을 기준으로 해서 하단 부분에 소득 구분에 대한 소득 자료를 입력하게 됩니다. 자, 앞에서 금융소득과 관련되는 부분 자료를 입력을 했고요. 입력을 했고, 자, 사업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업소득. 자, 우리 8번 성실신고 확인으로 했다면 신고 유형 코드는 14번 성실신고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회사 코드를 입력하면 조정계산서에 있는 소득금액 내용이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조정계산서에 있는 소득금액 내용과 공동사업자일 때는 공동사업자 분배명세서에 있는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최소한 신고 유형에는 위의 신고 유형과 관련되는 선택한 내용과 반드시 일치하는 소득이 하나 이상은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51번 코드로 근로소득자 지급자를 입력을 하고 수익금액과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자동으로 계산해서 반영을 하시고요. 원천징수세액을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 274페이지에서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 사업소득은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주택임대소득, 외의 소득으로 구분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신고 유형은 동일한 유형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위에 상단 부분에 선택한 것과 하나 이상의 같은 유형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득과 관련되는 내용이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소득금액명세 탭에 다 입력이 되었다라고 하면 두 번째 탭인 2월 결손금 공제 쪽으로 갑니다. 2월 결손금 공제 쪽으로 가면 부동산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2월 결손금이 있는 부분을 반영해서 소득 2월 결손금 공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공제를 하시는데 불러오기를 통해서 전년도에 2월 결손금을 자동으로 반영시킬 수 있습니다. 전년도 자료가 있다면 자동으로 반영시켜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부분은 부동산 임대소득에서만 공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부동산 임대소득이 없습니다. 그러면 600만 원 2월 되는 부분이고요. 사업소득은 2,500 중에 2천만 원 이미 공제가 됐고 500만 원 당해연도 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제 신청을 했습니다. 3번 원천징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3번 원천징수와 관련되는 부분에서 내용을 보시면 원천징수 준비금과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상단 부분에 원천징수라고 하는 부분은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소득금액 명세 쪽에 입력되어 있는 근로소득이라든가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사업소득금액 소득금액 명세에 자동으로 이미 반영을 했고요. 우리 사업소득과 관련되는 원천징수세액은 여기에서 3번 탭에서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준비금 명세는 연구인력개발준비금 환입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여기에 추가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4번에 소득공제 명세입니다. 소득공제 명세는 우리 소득공제 신고서 작성한 부분을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눌러서 적용을 해주시면 반영이 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입력할 수정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소득공제 신고서를 수정해서 다시 반영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주자가 그러니까 성실사업자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추가 입력이라고 하는 버튼에서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추가 입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성실사업자에 대한 부분, 기부금 세액 공제나 성실사업자 여부에 대한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산세 명세로 넘어갑니다. 가산세 명세서에 가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적용을 하실 수 있는데 불러오기를 누르게 되면 정빙불비 미수치 금액만 반영이 되고요. 나머지 무신고라든가 지급명세서 미제출과 관련되는 부분 적용되는 가산세가 있다면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매매 계산, 부동산 매매업자의 경우에 비사업용 토지라든가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내용이 있다면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가산세 명세에서 제가 하나 빠진 게 있는데 283페이지에 우리 교재 283페이지에 있는 내용 보시면 소규모 사업자이면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추계 신고 시에 무기장 가산세 적용 여부에 대한 부분 나오는데요. 자, 소규모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이 4,800만 원 미만 사업자입니다. 근데 추계 신고할 때 보면 도소매 업종의 경우에는 4,800만 원 미만은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가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4,800만 원에서 6천만 원 이하도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자이지만 가산세는 적용이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6천만 원 이상은 기준 경비율 적용 대상자이면서 가산세가 적용이 됩니다. 자, 이 소규모 사업자에 단순 경비율 적용할 때 무기장 가산세 적용되는 거 좀 주의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금융소득과 관련되는 부분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종합소득세 신고서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신고서 내용을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으로 다 반영이 돼 있을 거고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 관련되는 부분만 세액 감면은 우리 공제 감면 세액 조회 기능을 통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고 세액 공제 명세는 F7번 세액 공제 입력이라고 하는 창을 통해서 소득공제 신고서에서 불러오기와 F8번 세액공제 조회를 통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경우에는 수동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반영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세액공제 명세 입력을 할 때 유일하게 표준세액공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빨간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자, 특별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 그 다음에 특별소득공제를 비교해서 그러니까 유리한 쪽으로 자동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냥 빨간색으로 보이는 표준세액공제 13만 원 또는 7만 원의 숫자는 그냥 무시하신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을 반영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서를 작성을 하고 난 이후에요. 내용을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290페이지에 있는 최저한세를 적용을 하게 되는데 최저한세는 그러니까 산출세액의 3천만 원 초과분은 45%,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35% 최저한세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최저한세 조정 명세서에 들어가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불러오기를 통해서 적용을 하는데 이때 주의하실 부분은 특별상각비와 접대비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반영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재에 보시면 291페이지가 되겠네요. 조세특례 제한법상의 필요경비 산입 및 그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최저한세 적용되는 부분인데요. 보시면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이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접대비 송금 불산입 특례 조항입니다. 1,800만 원에서 2,400만 원 적용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서비스업 감가상각비 송금 특례라든가 중소기업, 중견기업 설비 투자자산 감가상각비 송금 산입 특례, 이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최저한세 적용하실 때 반드시 반영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보시면 설비 투자자산 감가상각비 1,000만 원이고 접대비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되는 금액이 600만 원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접대비에 대한 특별비용 인식에 대한 부분은 우리 최저한세 조정명세서에 명확하게 내용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서식이 개정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특별비용 명세에 특별상각비나 특례상각비 안에 금액을 반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600만 원 반영을 하게 되면 반영을 하면 조정감 쪽에 들어가서 내용들이 자동으로 반영이 될 겁니다. 조정감에 보시면 세액공제 쪽을 제가 부인을 시켰습니다. 부인을 시켰는데 만약에 세액공제 쪽에 이 747만 755원을 공제를 배제를 한다라고 하면 관련되는 세액공제 명세서를 다시 작성을 하셔야 되겠죠. 자, 실무적으로 한번 보시면 예를 들어서 반영을 한다라고 하면 공제 감면 쪽에 가셔갖고 자,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를 만약에 배제를 한다라고 하면 자, 세액 감면 조정 세액 공제 조정 명세서죠. 세액 공제 조정 명세서에 가서 단기 세액 공제 쪽에서 고용 창출 관련되는 부분을 최저한세 적용으로 350만 원 최저한세 적용으로 배제를 합니다. 2월 공제를 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게 700 아까 제가 했던 부분이 700 얼마였죠?
750만 원 정도 되는 금액까지 될 때까지 전부 다 부인시키고 2월 공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를 최저한세로 인해서 배제되는 부분이 있다면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최저한세 적용 배제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배제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그 배제와 관련되는 부분은 납세자가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배제될 경우에 세액조정명세서상에 최저한세 배제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서 다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납세자가 유리한 쪽으로 하시면 되는데 2월 공제되는 쪽을 배제하시는 게 유리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농어촌 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가 되겠습니다. 자, 농특세가 과세되는지 비과세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주셔야 되고, 농특세가 과세된다면 20%의 세율이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특세는 본세를 신고할 때 같이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실무적으로 한번 보시면 농특세 관련되는 부분은 자, 우리 그 개인조정의 공제감면성실신고 쪽에 보시면 농특세 감면세액 합계표가 있습니다. 농특세 감면세액 합계표에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자료를 반영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자료가 반영이 됩니다. 혹시 농특세가 과세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반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코드 도움을 통해서 농특세 과세 대상인 부분을 선택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반영한 금액이 예를 들어서 1,100만 원이다라고 하면 감면세액 합계표에 반영을 해주신 다음에 농특세 신고서는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가시면 8번 탭 종합소득세 계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농특세 쪽에 커스를 두시고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과세 감면세액 합계표에 과세표준 불러오겠느냐에서 반영해서 농특세를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농특세까지 반영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서는 완성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실무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